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탑5 중에서 3곳이 포항 북구다. 뭐가 들어간 거예요? 1억 미만 아파트 갭투기 많이 들어간 거죠. 매매 건수는 올해 전국서 최고래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투기 수요들이 몰리고 있고 운 좋게 단타로 잘 치고 빠지면은 번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이 물린다는 거죠. 예전에 대전 둔산동이나 광주 봉선동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막 들어갔는데 물리고 나서 거래 안 되고 한 2년간 침체했다가 코시국으로 다시 금리 인하되면서 그나마 들어가서 예전 가격 회복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도 거래가 안 된다. 지금 다 투기가 판을 치고 있다 라는 거죠. 어떤 가격의 거래 비중이 높냐? 자, 6억 이상은 거래돼도 않습니다. 거의 1억에서 3억 미만이면은 공시가격 1억 미만이 아니니까 취득세에 해당이 되냐? 아니죠. 취득세는 저가 아파트일수록 아직 현실화율 덜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취득세, 양도세 동시에 면제가 되냐 혹은 양도세만 면제가 되냐 요걸로 나눠서 투기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슨 거래가 많아요? 그리고 분양권 거래가 많더라. 왜 분양권 거래가 많을까요? 분양권 거래가 많은 이유는 규제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는 없애고 등기 이후에만 거래되게 만들어야 한다. 왜? 저러고 있으니까. 분양권이 뭐예요? 정부에서는 분양을 왜 만들까요? 집 없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라. 이런 건데 분양권을 가지고 거래를 해서 가격을 올린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투기죠, 투기. 되팔렘이고.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계약금만 내든가 아니면 많이 내야 중도금 한두 회 정도 내는 건데 그걸 가지고 몇천에서 몇 억씩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투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 등기 이후에 거래되는데 그 거래들은 특별히 면밀히 조사해서 기존에 전매 금지 때 미리 거래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정확히 막으려면 실거주 요건 넣어야죠. 분양권 매매가 1000건 넘게 거래된 단지도 어디서 나온다? 포항에서. 2192세대인데 1200건이 거래됐다는 거는 투기꾼들이 반 이상 들어갔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막 공급 늘려라 공급 늘려라. 공급 늘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수요부터 억제해야죠. 지난 15년간 다주택자들이 절반 이상 아파트를 가져갔다. 저기서 바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분양권 매매 거래량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투기꾼들이고 팔아치우고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 어디에 몰려있다? 북구에. 올해 초까지는 남구에 많이 있었다가 2월부터 슬슬 북구로 넘어왔다. 요거죠. 분양을 많이 이쪽에서 했으니까. 완전히 외지인 투기판이다. 분양권 거래 가격은 평균 3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실상은 다운계약이다. 왜 다운계약 조사를 똑바로 안 들어가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조사해야 돼요. 분양권이 다운계약이 특별히 많기 때문에 조사를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적게는 1, 2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 이상씩 남긴다는데 분양권 투기에서 다운계약 걸리면은 저 남긴 금액에다가 플러스 과태료를 먹여서 이익을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5천 이상 남겼는데 과태료가 3천이라 해봐요. 2천 남는 거잖아요. 세금 떼고 하면은 수익이 정상 신고한 것보단 조금 줄어들더라도 저게 한 5천이 아니라 7천, 8천 막 이렇게 되면 높아질수록 다운계약하는 게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차익 본 거에다 플러스 과태료로 하고 차익은 몰수해야 된다. 그리고 분양권 당첨은 당연히 취소해야 돼서 분양권도 몰수해야 되죠. 그러면 매도자도 매수자도 다운계약에 동참하지 못한다. 왜? 매수자는 분양권이 날아갈 수가 있고 매도자 같은 경우는 차익 남은 거에다가 과태료까지 물려버리니까. 그리고 보통은 다운계약은 매도자가 하자고 하는 거니까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법을 정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다운계약 자체를 근절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약해요 법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판치죠. 이런 데서 판치면 누가 피해봐요? 포항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다. 조사 착수 들어갔다고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조사해서 과태료만 먹인다. 아직 약해요. 자,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봅시다. 매매 남구, 그 다음에 북구 이 정도죠. 최근 슬슬 다시 높이고 있다. 전세 같은 경우는 떨어지던 시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세가도 같이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투기 많이 들어간 데는 거의 다 똑같이 진행이 된다. 외지인들은 점점 더 유입되고 있다. 지금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규제한다 말만 하지 말고 빨리 규제를 해라. 지금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이 안 나와요 라고 하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 3억 미만 아파트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1억 미만 아파트 여기서 투기가 횡행하고 있죠.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수요가 더 많이 몰려서 장난질 치고 있고 실수요자들만 피해보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왜 빨리 규제 안 되냐. 이런 것도 빨리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외지인들 지금 남구든 북구든 다 들어가고 있다.
즉 투기 수요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거 하나 볼까요? 법인 매수가 늘었습니다. 법인 매수가 늘었다는 건 단타 투기가 늘었다는 거죠. 단타 투기에 대해서는 그냥 양도세를 몰수를 해야 양도세로. 단타니까 더 많이 낸다. 이 정도로 끝내지 말고 1년 이하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몰수해버려라. 그래야지 단타 투기가 사라지죠. 법인 투기가 사라지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보유세 쳐맞아 봐야지. 법인으로 저짓거리 하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인 투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즉 단타 투기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시기가 집값 오른다고 따라서 추격 매수하면 매우 위험해지는 시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엄청난 호재가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오를 만한 호재다. GTX 같은 거 말고 진짜로 막 엄청난 호재가 들어왔다. 자족시설이 들어왔다. 포항 같은 경우는 뭐 제철이나 이런 게 유명한데 제철이랑 연계돼서 엄청난 무언가가 들어왔다. 대기업이 이게 아예 본사를 옮겨버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자족시설 엄청나게 유치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추격 매수까지 들어오면은 그거는 나보다 더 큰 바보를 찾아서 비싸게 팔고 빠지려는 움직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법인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득이 있어요?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한 점은 양도세가 적다는 거고 불리한 점은 보유세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는 법인으로 들어간다. 법인이 아파트 사는 거 자체를 막아야 되지 않냐? 이쯤 되면. 지금 다 저러고 있는데. 법인이 아파트를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특수법인 제외하고 아예 등록된 법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양 전환 때까지 법인이 소유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법인이 무슨 의미가 있냐. 다 장난질 하려고 들어가는 건데. 직원 숙소 뭐 이런 걸로 확실하게 되지 않는 이상. 직원 숙소 같은 경우도 임대로 해라. 아니면은 그 법인 자체에서 아파트를 따로 만들든가. 그런 경우에 보유세 완화를 해주든가 하고. 저렇게 막 무작위로 매도해가지고 차익 남겨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 오히려 개인보다 양도세 더 세게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매 거래량은 이미 꺾였습니다. 9월 이제 이틀 남았죠. 꺾였고 하락 거래 비중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하락 거래 비중이 신고 거래 비중보다 훨씬 더 높더라. 남구든 북구든. 근데 거래량 많은 아파트들이 오르고 있는 거죠. 거래량 많은 아파트들 보면 어때요?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가격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요가 물리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 거래는 가격대 되는 것들이 적게 나오고 가격대 저렴한 게 최근 거래는 오히려 늘어나더라. 자, 전세 가격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죠.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를 만한 단지예요. 이거 다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에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구. 자, 1억 미만이죠? 1억 미만이죠? 이건 3억 미만 아니고 그냥 실거주용 아파트일 수도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최근 3억 거래에서 뜨고 1억 미만도 올라가다 멈췄죠. 경매 나오던 아파트들이. 다 전세가율 끌어올려서 갭 줄여서 하고 있는 거다. 저기 전세 저렇게 비싸게 계약하고 그러면은 갭투기꾼들 먹잇감 됩니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전세가를 저렇게 같이 끌어올린다. 포항 같은 경우는 여력이 좀 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터지겠죠. 어떻게 터져요? 이렇게 저렇게 전세가율 올리고 전세가 들어오면 다행인데 안 들어오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매매 매물 역시도 이 시국에 팔아쳐먹으려고 늘어나고 있는 거고 입주는 내년까지 없다가 쭉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도 서울처럼 내년까지 오른다고 하겠네. 근데 분양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양에는 한계가 있다. 왜?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데. 자,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전세 매물, 매매 매물 동시에 쌓이고 있는 거 보면 인구가 빠지고 있다는 소리죠.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 갭투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 좋은 입지라고 해가지고 전세가 올려서 비싸게 받아서 지금 갭 줄여서 가격 띄우고 있는 건데 저거 붕괴 오래 안 걸리죠. 지금이야 전세가가 따라가 주고 있는데 전세가가 못 따라가게 되는 순간부터 거래가 급감하더니 붕괴된다. 첫 번째는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따라간다고 칩시다. 계속 따라가더라도 내년 3월부터는 공시가격이 재책정이 될 테고 공시가격이 책정돼서 1억 넘어가게 되는 순간 저 아파트들은 비싸게 살 메리트가 사라져 버린다.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은 들어가야 될 때냐, 특히 실수요들 지금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집값 살 때냐, 이렇게 거래되던 게 지금 이만큼 붙었어요. 한 30% 가량 오른 거죠. 이런 것들 비싸게 주고 살 때냐. 서울이야 매독 시기지만 저기야 한 3천만 원 정도야 1년 연봉 날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 싶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사시면은 그냥 1년 연봉 날리시는 겁니다. 왜? 분양 엄청 많죠. 공급 과잉이다. 올해 내년까지 공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얼마나 많은 공급이 쏟아질 것이냐. 실수요도 없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60대 이상만 늘어나고 있지. 문제는 포항의 집값이 예전부터 폭등했냐? 아니죠.
예전부터 폭등해서 인구가 빠졌다. 폭등해서 빠진 거라면 떨어지면 돌아올 텐데 폭등해서 빠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인구 감소의 시기를 맞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빠져도 수요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다. 주택 보급률 역시도 18년에 110%가 넘어갔는데 엄청나게 보급률이 높다는 거죠. 아니 지금도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고 난리치던 인간들이 왜 저기 들어가요? 주택 보급률 낮은 데 들어가야지. 결론, 투기 급증하고 있다. 물론 뭐 따라가서 차익 볼 수도 있다. 만약에 차익을 못 보게 되면 지금 단타들 다 들어갔는데 봐봤자 진짜 막 여러 채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되고, 만약에 뒤늦게 잘못 들어갔다 물릴 수도 있다. 그리고 실수요들은 절대 살 때가 아니다 라는 거죠. 지금 뭐 전세가율 높으니까 조금 더 거래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투기 수요들은 더 들어오는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마지막에 받아줄 실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 낮아서 따라 들어갔네, 다음 사람 더 큰 바보한테 팔고 차익 봐야지 했는데 더 큰 바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거의 끝물이죠. 딱 물리는 순간 바로 끝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